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4월 1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일 날 발표된 M2부터 보겠습니다. M2를 보시면 지난번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죽을만 하니까 다시 또 살리려고 돈을 풀고 나니까 또 좀 과열되는 것 같다 보이니까 또 줄고, 미국 재무부의 재정 지출이 이렇게 펌피하니까 파월이 이걸 펌피라고 표현을 한 거죠. 뭐 미국 경제 상황을 펌피라는 가벼운 단어를 써도 되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재정 지출이 축소되자마자 소비가 위축되고 다시 재정 지출 늘리면서 소비가 유지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재정을 풀지 않으면 결국 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질 금리가 좀 높다는 거고, 당연히 이제 금리를 내릴 때가 되었는데 미국 경제가 좋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뭐 러시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이제 줄이면 결국 탄탄한 경제 성장 같은 건 없는 거죠. 이제 결국 핵심은 이제 재정 지출로 모든 지표 변화를 다 덮어버려서 지금 미국이 실제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의 팩트죠. 지금의 상황. 그래서 일단 그래도 좀 지표를 보자면 건축 허가 건수는 좀 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재정 지출하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인데, 재정 지출을 줄이니까 쭉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경제 실험하는 것 마냥 연준이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구재 주문인데요. 내구재 주문도 보시면 이 평년 수준의 변동폭에 비해서 확산되고 있죠. 이게 정부 재정 지출 때문에 가계의 소비 여력 변화가 심한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에 따라서 모든 경제가 지금 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변동폭만 커지고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니까 다들 걱정을 하는 거죠. 장기 금리는 내려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그래서 장기 금리 중에 하나가 30년짜리 MBS인데, 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오다가 올라가서 금리를 그렇게 내린다고 해서 단기 금리는 내려오는데 이쪽 장기물 쪽은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순이익인데, 이것도 좀 주니까 돈을 또 풀었죠. 그러니까 또 올라갔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원래 이게 더 많이 올라갔네. AI 지출분까지 타고 웬만한 대기업들은 지금 가진 돈을 다 AI 인공지능 설비 투자, 네, 이쪽 GPU 쪽, 엔비디아 쪽 장비 사느라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돌고 법인 순이익은 이렇게 조금 나아진 거죠. 실질 소비 지출인데, 실질 소비 지출은 계속 증가 중입니다. 23년 6월부터 계속 이렇게 한번 살짝 내려왔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거니까 지금 뭐 그래도 경제가 버티는 이유가 이 바로 실질 소비가 아직 이 정도로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재무제표인데요. 다음으로 좀 내려와서 다시 증가했다가 증가한 후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돈을 다시 쓰니까 얘는 또 다시 내리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시중에 도는 돈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돈 펑펑 쓰고 있죠. 실질 개인 소비도 그래서 개인 소비가 0.8%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거의 PC 물가는 0.3% 내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물가에 큰 변동을 주지 않는 음식료나 이쪽으로 이민자들의 소비, 이런 것들은 돈을 써서 소비 지표에는 드러나는데 물가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쪽에서 결국 소비가 한다는 얘기죠. 환특지 자체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연 단위로는 둘 다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하고 푸드를 포함하면은 1월 효과로 딱 상승을 잠깐 했고요. 2월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려오는 게 옆으로 흘러가다가 총 통화량이 계속 돈을 쓰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가다가 또 결국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핵심 부분도 크게 뭐 보면 월 단위로 0.3% 나왔는데 3.5% 구간 이제 딱 올해는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했었을 때 결국 0.1을 넣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연기될 수가 있는데 통화량을 보면 아마도 역시 6월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아니면 여름에는 연준 회의가 열리지 않으니까 아예 이제 9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9월에 한다는 얘기는 뭐 1년에 한두 번 9월하고 11월이나 그때쯤 하고 나면 아마 이제 변동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물 채권 선물은 그래서 조금씩 소폭 내려오고 있고요. 소폭 내려오면서 나스닥 시장이나 이런 쪽은 계속 둘 다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PC 물가가 금요일 날 나오고 미국장 휴장이었으니까 월요일 날 선물부터 이렇게 보면 시장이 이제 대부분 횡보할 걸로 지금은 보여지는데 시장은 역시 가봐야 알겠죠. 벌써 이것도 일주일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다 금리를 내린다니까 이것도 더 올라가진 못하고 물가가 그런다고 해서 PC도 어느 정도 잡히니까 얘는 이제 조금씩 내려오겠죠. 시장은 그래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지금 밸류 측면에서 가치 측면에서 지금 거의 다 좀 비싼 편이죠. 엔비디아나 매그니피션트 7 위주로 해서 지금 뭐 가격을 더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년 내에 벌어들여야 할 돈이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00면 거의 다 반영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를 넘어가서 더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 마인드에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내려가기도 쉽지도 않고 아마 옆으로 그래서 다들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횡보를 보고 있고요. 지금 재정이 모든 걸 다 덮어버려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상품 가격, 에너지 상승, 푸드는 있고 부동산은 횡보하고 있고 서비스 쪽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정확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정 따라 모든 시장 지표가 움직이는 상황이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 또 이게 내려가면 바이든은 뭐 재정 확대 정책을 또 이렇게 암시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그러면 뭐 시장 나빠지면 돈 더 풀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또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장기금리 올라가면서 무작정 돈을 마구 풀면 미국 채권에 대한 뭐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전체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PMI와 실업률 지표가 중점이 되는 주간이고요. 요걸 제외하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PMI는 개선이 예상되고 실업률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생력은 아까 말씀드렸고 역시 통화량 물가 금리 변곡점에서 지금 재정 확대로 가서 침체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횡보를 예측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